네, 저희 앞선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 그 교류 전기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유효 저항이 있었고 무효 저항이 있었고 합성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주제는 요 교류 합성 저항에 대한 얘기고요. 교류 합성 저항.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해서 이제 기호가 Z가 되게 되고 단위는 오음의 단위를 가집니다. 이걸 이제 교류 합성 저항이라고 하고 어드미턴스는 우리 앞서 직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 저항을 우리가 이제 R, 레지던스라고 하고 단위가 옴, 그리고 무효 저항을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X, 요것도 옴, 그리고 이제 교류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요건 Z, 임피던스라고 하게 되고, 옴.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에 이제 역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유효 저항의 역수는 이제 G라고 쓰고요. 컨덕턴스라고 있죠. 요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또는 지멘스라고 해서 스몰 s,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저항이 리액턴스 X인데 요거는 역수를 이제 B라고 쓰고 읽을 때 서세턴스라고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는 지멘스. 그리고 교류 합성 저항을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게 되고요. 원래 임피던스. 요거는 리액턴스. 요건 임피던스. 요거 이제 역수를 Y 이렇게 쓰고요.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요것도 단위 이제 또는 지멘스가 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지난 직류 때 역수 개념으로 한번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보는 게 이제 교류 합성 저항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최종 정리해서 만들면 이제 일단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빗변이다. 삼각형 그렸을 때. 요게 Z였고, 요게 R이었고, 요게 X였습니다. X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양의 값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루트 씌워서 빗변 값을 구하는 값인데, 여기서 이제 복습 잠깐 하면, 여기서 R제곱, 그러니까 R은 그냥 주는 값이니까요. 근데 이 X라고 하는 요게 이제 XC라고 했어요. 그거에 제곱한다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XL이 더 크면은 요게 양의 값이 되고, XC가 더 크면은 요게 음의 값이 되는데, XL이 더 크면 유도 리액턴스, 유도성 회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XC가 더 크면은 용량성 회로다. 요게 이제 우리 XL과 XC가 이제 구분됐었죠. 그죠? 그래서 요 무효 저항이 크게 두 가지로 XL과 XC가 있었다. 요게 이제 코일 저항, 콘덴서 저항, 다 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쉬운데 이렇게 안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R제곱 플러스 XL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는 공식이 오메가 L 그리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요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루트 R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요게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이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요때 이제 L이라고 하는 게 있고 C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L이라고 하는 개념, 요게 이제 코일에서 발생하는 개념인데, 요거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요게 L이라고 하는 걸 인덕턴스라고 하고, 유도계수 개념인데 이제 유도성회로 코일 상태에서 우리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게 단위가 헨리 단위를 가진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커패시턴스라고 하게 되고요. 이걸 커패시턴스 용량계수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단위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가진다. 요거 읽을 때 이제 페럿, 요거는 헨리. 근데 이제 헨리가 뭔지 페럿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막 잡으실 건 아니고 나중에 정정기 자기 공부하셔야 되니까. 근데 시험 조건에 이제 5mm 헨리, 10mm 헨리, 10 마이크로 페럿, 이런 값이 주어지더라 이거죠. 그런 값을 여기 넣고, 주파수 넣고,
파이는 3.14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거 옴 값이 나온 거예요. 옴. 옴이 나오고 제곱, 옴 제곱, 루트 씌워서 옴.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전체가 우리 저항의 개념입니다. 저항의 개념.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복습 잠깐 한 거고요. 교재 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잠깐 봤다가 다시 올라 한번 올게요. 예. 그, 임피던스 Z는, 여기 이제 R, 이거 더하기입니다. 이게 더하기인데. 요 부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부분 Z는, 요 는이 아니고요. 잘못됐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네요. 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Z는 요거 좀 교재에 좀 수정할게요. R 플러스 마이너스 JX. 요건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 리액턴스. Z는 마지막에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지금 앞에서. 요거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Y는 G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JB. 컨덕턴스 플러스 마이너스 J 서셀턴스란 표현이고요. 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요것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분의 1. 이런 개념이 돼야 됩니다. 요 뒤에 설명은 굳이 막 보실 필요 없고, 요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데, 요건 크게 의미 두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수정한 걸 이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요거 설명 좀 드릴 건데, 제가 앞서 판서 설명으로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풀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hm 값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유효저항이 15입니다. 그리고 무효저항이 뭐 XL이 10이고 XC가 5였다고 하면 10 빼기 5니까 5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5. 반대로 요게 5고 요게 10이면은 요 X 자리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요. 그런데 어차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됐든 제곱을 하게 되면 양의 수라서 플러스라고 표현한 건데 어떻게든 얘는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 그래서 매돔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공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요 Z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표기법이 있냐면 지금 요 삼각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요 표현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표기법이 제일 가장 기본으로 아까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표기법으로 Z는 R이라고 그냥 합니다. R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 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표기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효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10ohm이고 그리고 X가 그러니까 결국 XL 마이너스 XC 한 값이 5ohm이 됐다. 그럼 이게 플러스 5ohm의 개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때 Z는 10 플러스 J의 5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표현 자체를. 그럼 이 표기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결막하고요. 유효분으로 10을 가고 그리고 플러스 J니까 이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고 이걸 실수라고 하거든요. 실수부, 허수부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J 오니까 위로 5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5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가 Z가 나올 거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표기법도 있더라 이거죠. 표기법 자체가. 이런 표기법이 있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허수 표기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5, 10하고 5. 그래서 이제 X축이 10이고 Y축이 5다. 뭐 이렇게 표기하는 표기법도 있고 합니다. 예. 요 두 가지 표기법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표기법이 있는데,
일단 두 표기법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고요. 어떤 실수로 구하는 거. 근데 이제 헛수부로 이용할 때는 요거 우리가 이제 헛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원래 이제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i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i. 원래 여기 ix가 원래 맞아요. 원래는 수학에서는 실수와 헛수 표현할 때 i로 표현을 하는데 전기공학에서는 i가 이제 전류용으로 써먹고 있다 보니까 중복된다 그래가지고 전기공학은 이 허수를 J로 표기를 합니다. 수학은 i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i를 쳐야 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i라는 기호가 공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 r 그러니까 3 플러스 j의 3에다가 곱하기 2 마이너스 j의 2 뭐 이런 걸 풀라고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푼다고 하게 되면 요거 해가지고 결과값으로 뭐 플러스 뭐 j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 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게 이제 분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3, 2, 6 되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j의 6 되고 요렇게 보면 플러스 j의 6이 되고 요렇게 풀게 되면 마이너스의 j의 제곱에 j 제곱이 되고 6이죠. 네, 요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게 되고 원래 풀이 과정이 그럼 요거는 이제 실수부 허수부가 사라지는 부분이고 그럼 결국 6 있고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J제곱인데 J제곱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우리가 J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게 허수의 제곱 개념이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봐요. 수학에서. 그럼 이게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6 돼가지고 이건 12가 나오고 있구나. 뭐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여러분께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걸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가로 열고 3 치고 더하기 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i 치고 그러니까 j가 아니라 i를 쳐요. i를 누르고 3을 치면 바로 i 3 뜨거든요. 또는 3i 할 수도 있고요. 계산기상 이제 3i가 되기도 하는데 가로 닫고 다시 곱하기 하고 가로 열고 2 누르고 빼기 누르고 뭐 2i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고 계산기상 다르기 때문에 i 2 이렇게 쳐서 가로 닫고 해서 엔터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일반 계산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일반 계산법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기상에 보면은 그 CMPLX라고 해서 이제 복합 계산이 있거든요. 허수 계산법. 그래서 계산기 세팅을 할 때 CMPLX 버튼 눌러서 계산기 세팅을 순간적으로 바꿔주고 그 상태에서 치면은 요 i가 찍힙니다. 그 계산기 i 눌러주면 i가 딱 찍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엔터 치면은 계산기가 바로 계산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도 저희 그 공학용 계산기라고 저희 사이트 검색하시면 계산기 사용법에서 제가 CMPLX 바꿔가지고 문제 풀인 거 영상을 카메라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문풀이죠. 앞으로 뒤에 예상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허수가 들어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들 풀 때마다 제가 CMPLX 버튼 누르고 설명을 드리면서 문풀하기 때문에 그 문풀을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런 표기법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3 플러스 j의 2 요런 표현은 의미가 옆으로 3 위로 2란 뜻이고 뭐 3 마이너스 a는 옆으로 3 밑으로 2 같다. 요런 그림입니다. 이걸 폼으로써 우리가 또 이제 용량성 회로인지 유도성 회로인지를 구분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요 y는 그 임피던스 역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r 플러스 마이너스 ax 한 값에 분의 1 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표현 자체는.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우리 임피던스의 역수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게 교재에다 수록한 거라서 뭐 이것도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사실상 이 표기를 또 다른 표기로 뭐라고 하기로 한다. 우리가 이제 r이 뭐고요? 우리 여기 r 플러스 마이너스 ax입니다. 그럼 Z는 r 플러스 마이너스 x인데 요 r의 역수가 뭐니까 g죠, g. 그리고 x 역수가 뭐니까 b, 서셉턴스잖아요. 그래서 y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표기법이. 근데 뭐 외우실 건 아니에요. 이런 표기법이 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고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이죠. 교재 설명은 X라고 하는 게 이제 무효저항으로 리액턴스인데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유도와 용량. 유도 리액턴스는 XL, 용량 리액턴스는 XC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 주면 바로 풀지만 안 주면 오메가 L로 푸는 값이고 또는 2파이 FL로 풀어줘야 된다. 요때 L에 들어가는 값이 인덕턴스로서 헨리란 값이 주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 리액턴스 XC도 매도미다라고 주면 넣으면 되는데 안 줬을 때는 오메가 C분의 1로 풀이하게 되고 또는 2파이 FC분의 1로 풀이하게 되는 거죠. 요때 이제 C라고 하는 자리에는 정전 용량, 요걸 이제 커패시턴스라고 해요. 커패시턴스라고 하게 되고 단위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런 게 주어질 거라 이거죠, 시험에서. 그럼 그때 이제 각각의 오hm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재에서 설명한 건데 제가 판서 설명한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셔야 될 용어죠. 또 계속 우리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이 역률을 우리가 이제 유효율이라고 해요. 요게 유효율이 되는 거고요. 밑에 무효율이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차의 여현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아까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Z였고 여기가 R이었고 여기가 X였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 X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을 그릴 때 요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Z분의 R 한 값, Z분의 R 한 값이 전체 중에 유효분이다 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역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유효율.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Z분의 R. 근데 이제 무효분은 뭐가 되는 거다? Z분의 X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걸 무효율이라고 하게 되고요. 요때는 요 세타를 쓴다고 하면 사인 세타로 표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세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 세타가 만들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세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저항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절대 세타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원칙상. 그러면 전압 그래프는 뭐였다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요렇게 시작을 하고 전류도 요렇게 시작을 해서 요 두 그래프의 뒤에 세타 각도차가 없는 원래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뭐들 때문에 저항 성분들 때문에 요 두 그래프에 뭐가 난다고?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 뭐가 주어지더라? 전압 V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의 사인, 요때 사인은 그냥 공식입니다. 그래프 공식. 100 사인 오메가 t 뭐 혹은 2파이 ft가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플러스 30도가 됐다. 전압이. 그리고 전류 I가 50의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변화가 생겨버렸죠.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전압이 전류보다 지금 현재는 60도 앞선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요 각도 세타가 60도가 나오는 거예요. 60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요게 Z였고 요게 R이고 요게 X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요 X 성분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X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는. 바닥에 딱 붙을 거잖아요. X가 존재하니까 쑥 들어 올려진다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만큼 전압전류의 위상차가 나타난다고요. 원래는 같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저항 성분 때문에 이런 위상차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전압 공식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류 공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는 삼각형이 생기고 요때 각도 세타가 60도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게 유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세타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때 세타가 나왔을 때
요 Z분의 R 값이 역률, Z분의 X가 무효율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이 이제 위로 그려지냐, 밑으로 그려지냐의 차이점인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RLC 직렬회로에서는 우리가 코, 앞, 콘, 뉴라고 해요. 코, 앞, 콘, 뉴. 그래서 요거 사자성어처럼 외워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전기회로에서 RLC 직렬회로일 때는 코, 앞, 콜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에서는 전압이 앞서고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의 의미인즉슨 좀 전처럼 전압 V가 뭐 100, 요거는 이제 최대값으로서 여기서 실효값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아까 좀 전처럼 뭐 30도였다. 그리고 전류 I가 50에 사인에 오메가 T에 뭐 0, 오메가 T였다. 얘기가 없었다. 그럼 지금 이제 조건에서 보니까 어때요? 전압이 30도 앞섰죠? 아니, 지금 제가 준 예시는. 그러면 전압이 앞섰으니까 코일의 회로인 거예요. 코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삼각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로 전압 V가 100에 사인에 오메가 T라고 하고 전류 I가 이제 반대로 50에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30도다. 그럼 이건 전류가 앞서는 건 어디서? 콘덴서죠, 콘덴서. 콘덴서가 XC거든요, XC. 그래서 이때는 요런 삼각형이 그려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보자마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중요한 건 XL과 XC인데 XL과 XC가 존재를 일단 하고요. 그 XL과 XC 중에 뭔가 하나로 더 커서 X 성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XL과 XC를 뭐하게 만들어주면, 같게 만들어주면 R만의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어서 공부하는 게 동상이라는 개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XL과 XC가 같아져 버려가지고 무효분이 없는 거, 그런 개념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이제 공진회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회로 중에서 용어가. 일단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설명하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뭐라고 한다고요? 위상차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거에 이제 여현이란 얘기는 코사인이라는 얘기고, 요건 위상차의 정현이라는 얘기는 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 요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건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R의 직렬회로에서 역률은 Z분의 R이죠. 그래서 이제 Z분의 R 한 거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요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자, R은 4옴이라고 해요. XL은 8옴이라고 하고 XC는 5옴이라고 합니다. 너무 다 줬죠, 조건에. 다 준 문제예요. 그럼 이때 역률을 묻는데, 우리가 역률은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Z분의 R로 푸는 게 역률입니다. 그럼 당연히 Z에 들어가는 값이 뭐다?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8 마이너스 5의 제곱이 Z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분의 R이니까 4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4, 4, 16이고 3, 3은 9 나오니까 25가 되어서 루트 씌워주니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0.8이 된 것이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요게 얼마 되고요? 5, 요게 4, 요게 3 이렇게 됐을 겁니다. 8, 5니까 그런 그래프를 그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것이고, 지금 현재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0.8이다. 이런 값으로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제 나오면 맞추셔야 될 이런 문제들인데, 앞으로 중요한 건 문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문풀 하면서 일단 필히 맞출 만한 문제들을 잘 골라보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보면은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전기회로에서 또 기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공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가끔 나오긴 하는 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찍는 문제고, 근데 기본 개념으로만 한번 체크하실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개념이 이제 RLC로 5번에 보시는 게, 그래서 RLC 직렬이 있고 RLC 병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가로 1번에 위상의 비교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R 부하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여기 글자가 빠진 게 R만의 부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코일만의 부하고 콘덴서만의 부하다 이런 표현인데 자 저항만의 부하가 되면 당연히 전압과 전류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동상이다라고 표현하고 R만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코일만의 부하란 얘기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뭐 한다? 뒤진다. 반대로 전압이 전류보다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일만의 부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좀 전에 R만의 부하는 어떤 그래프 그려진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RNC가 공존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고 R만의 부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밑에 L만의 부하는요.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C만의 부하는 어떻다고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라고요. 당연히. R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R도 없고 C도 없으니까 당연히 L만의 부하는 요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C만의 부하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R만의 부하일 때는 세타가 몇 도인 거예요? R만의 부하는 세타가 0도인 거죠. 아까 삼각형 그릴 때. 근데 요거는 각도 세타가 무조건 몇 도다? 90도입니다. 90도. 삼각형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요게 45도가 되고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렇게 되면 90도잖아요. 90도. 그리고 코사인 90도가 뭐니까? 0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90도긴 한데 그럼 90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는 하나가 앞서야 되잖아요. 90도만큼을. 그럼 전압이 앞서냐? 전류가 앞서냐는 겁니다. 요때 이제 제가 코압, 콘유. 그래서 지금 요 코일만의 부하에서는 누가 앞서는 거라고요? 전압이 앞서는 거라고요. 코압. 그리고 콘덴서만의 부하에서는 전류가 앞서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알렛이 직렬회로일 텐데 일단 요 코압 콜유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가로 2번에 알렛 직렬일 때 합성 임피던스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M-C의 제곱값인 것이고 이때 XL이 XC보다 큰 경우 요거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데 XL이 XC보다 큰 경우 우리가 무슨 회로? 유도성 회로라고 하게 되고 XC가 더 큰 걸 우리가 용량성 회로라고 하게 되고 삼각형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요건 위쪽으로 그려지는 요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알렌시 병렬 회로에서는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렌시 병렬은 따로 한번 칠판 판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RLC 병렬은 자주는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림상은 이렇게 된 거죠. R, L, C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로 놓고 보는 풀이 과정에서 Z는 이라고 합니다. 그럼 Z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루트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다라는 걸 일단 외워 놓으시고요. 외워 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값은 다시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이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분의 1이 되고요. 다시 요거는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파이 FC 마이너스 2파이 FL 분의 1의 제곱 분의 1입니다. 요건 RLC 병렬일 때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병렬에서의 어드미턴스의 개념은 그냥 루트 역수니까 그냥 그대로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니까. 병렬일 때. 그래서 원래 알렛 직렬 공부를 먼저 한번 하고 뒤에 알렛 병렬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회로 위에 넘어갑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교류전기란 해서 교류전기란 뭐였다고요? 교류전기란 전압전류입니다. 사실은 전기는 무조건 뭐다? 전압전류, 전압전류. 그럼 교류전기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주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파형을 가지고서 일정하게 변화하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전기? 교류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게 주기, 주파수, 순시값, 그리고 최대값, 뭐 실효값, 평균값, 뭐 이런 값들을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류전기와 다르게, 직류는 그냥 유효장 한 개만 있는데, 교류전기는 다시 뭘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보니까 부속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일과 콘덴서가 있다. 그래서 코일 콘덴서는 실제로 제품을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동작시키는 전 과정상에서 필요한 부품들인데 얘네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무효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X가 있었다. 그 X가 다시 XL과 XC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Z라고 하는 전체 합성 임피던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Z는 하는 공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RLC가 직렬로 있을 때 Z 공식하고 이게 병렬로 있을 때 Z 공식이 조금 다르더라 이렇게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역수는 컨덕턴스 G, 그리고 이제 X의 역수는 서셉턴스 B, 그리고 Z의 역수는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이제 Y. 요런 것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일단 삼각형을 해서 빗변이 임피던스 Z, 가로축이 R, 세로축이 X인데 요때 이제 생기는 생김새를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는 개념, 사인 세타, 무효율이라는 개념까지도 알 수가 있다 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압전류 저항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공부하는 건 6번에 보시는 건 일단 먼저 전력에 대한 공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뭐냐고요? 교류에서의 첫 번째 전압, 두 번째 전류, 세 번째 저항, 네 번째 전력, 다섯 번째 전력 양인 겁니다. 이게 다예요. 전기공학은. 그럼 이제 이어서 공부하는 게 전력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교류는 이 전력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져요. 자, 직류전기에서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기호가 뭐였다고요? P, 파워, 단위가 와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게 직류전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건 P는 뭐라고 했다? VI,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에서는요,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전력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저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되면, 일단 제일 처음이 이제 제가 전체 전력인데, 오늘 우리 무슨 전력이라고 부르냐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항 공부할 때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유효 공부하고 무효 공부하고 합성 공부했는데 일단 요 피상이 합성이란 뜻인데 자, 일단 전력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중에 이제 피상전력은 P 뒤에 A가 붙습니다. A. 뭐 액티브라고도 하고 뭐 어덜티브 뭐 이런 뜻 영어도 있는데 일단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효전력이 그냥 P예요. 그냥 P. 그리고 무효전력은 PR을 붙입니다. 리액티브 파워 이런 표현을 쓰는데 R 붙은 게 무효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이제 피상전력과 이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나올 때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요게 VI가 됩니다. 피상전력이 VI예요. VI. 근데 이때 V가 제가 뭘 쓰지 않았어요? V 자리에. 스몰 V를 쓰거나 V의 T를 쓰거나 Vmax를 쓰거나 Vaverage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냥 대문자 V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전력? 무슨 전압? 시료값. 시료전압. I도 시료전류.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스몰 V가 보통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그럼 스몰 V 해가지고 100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전류 i도 50에 뭐 사인에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요게 무슨 값이 주어진 걸 시험 조건에 항상 무슨 값을 준다? 맥스를 준다고, 맥스를. 그럼 이걸 가지고서 따라서 v는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i는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때 v는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100. 요 i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50이 되겠죠. 앞선 시간에 제가 최실평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뭐고요? 맥스. 그 밑으로 실효값, 평균값입니다. 근데 실효값은 우리가 전파 정류, 정연파, 사인파에서는 요 값은 얼마다? 맥스의 루트 2분의 1 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요 값은 무슨 값이라고요? 최대값짜리라고요. 그럼 최대값에 얼마를 해줘야? 루트 2분을 해야지 뭐가 나온다? 실효전압이 나온다. 요것도 실효전류가 나온다. 그럼 이 수치를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넣는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값을 우리가 무슨 전력이라고 한다고요? 피상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피상전력은 뭘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여기가 오메가 t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에 뭐가 존재하는데? 위상차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전압전류에. 위상차가 존재하지만 이거 안 보고 그냥 요것만 루트 2분의 1씩 해서 곱한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피상전력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전기 제품이라든가 건물 내로 인입되는 전력, 건물 내로 인입되는 전력은 아직 뭘 쓰지 않았어요? 부하를 접속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뭐다? 절대로 전압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코사인 세타 뒤에 사인 세타 뒤에 플러스 몇 도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건물로 받는 개념은 이 뒤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전력을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상전력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를 접속을 딱 시키자 말자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이 무효분이 높고 뭐 역률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유효전력은 확 떨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유효전력은 뭐가 된다? 요 VI에다가 뭘 곱하는 값이다?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한 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코사인 세타는 요 두 식 중에서 뭐가 되는 거고요? 요거죠. 요거 30도. 요 0도니까. 그럼 두 개의 차가 몇 도라서? 30도라서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계산기로는 그냥 코사인 30도 하시면 돼요. 그럼 무효전력은 뭐가 되겠어요? 무효전력은 당연히 VI의 사인 세타 한 값이다. 그런 얘기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전력은 이게 끝이에요. 끝. 네, 공부하실 때. 근데 이제 전기 회로 이론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 보통 안 준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압 전류를 안 준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야, 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 네, 그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압 전류 말고 이제 뭘 풀게끔 할 수도 있다. V는 뭐죠? 우리 V는 ohm의 법칙상 V는 IR. 근데 교류에서는 IR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류는 뭐다? IZ라고 하셔야 돼요. 교류에서는. R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압은 IZ입니다. 그럼 요 값은 뭐가 된다? I제곱의 Z가 되죠. 네, 그 개념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반대로 I가 Z분의 V의 개념이니까 Z분의 V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값이 될 거예요. I가 Z분의 V니까. 이런 개념이 될 건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요게 주어지고 이게 주어지면 곱하면 끝입니다. 그죠?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없는데, 전압이 없는 거예요. 전압이 없고 뭐가 주어져 있더라? 전류가 있더라. 그럼 전류 값이 주어졌는데, 임피던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를 알죠? 전류를 알고요. 그럼 어떻게 풀 수도 있다고요? 전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에도 답은 똑같을 거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공식이 있을 때 공식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는 뭐죠? 하면 VI잖아요. 그럼 전압과 전류가 있어야 풀죠. 근데 P는 VI지만 V가 IR이니까 I제곱 R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시험 조건에 뭐밖에 없다고요? I하고 R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때는 I제곱에 R 해서 이게 VI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P를 그렇게 풀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P는 VI니까 I가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럼 I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조건에. 시험 조건에. 그럼 R이 있고 V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풀이할 때 R하고 R분의 V 제곱해서 전력을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중서적에서는 뒤에 이런 것도 설명을 쭉 해놔요.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거다?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예. 요렇게 풀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i제곱 z를 일단 먼저 한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붙은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값은 뭐가 된다? i제곱에 r이 되는 거예요. z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r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때 i를 갖다가 그냥 또 뭐로 이해하시면 그냥 i로 보면 안 되고 요 i는 반드시 뭐분의 뭘로 봐야 된다? z분의 v로 봐야 되는 거죠. i는 무슨 전류라서? 전전류라서. RLC 회로가 있으면은 R도 지나가고 L도 지나가고 C도 지나가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i를 구하려면은 전체 Z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Z분의 V 한 값이 i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뭘 곱한 거다? R을 곱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붙는 개념? 요 뒤에는 Z분의 R이 붙는 거죠. 요 뒤에 Z분의 R이 붙은 게 얘잖아요, 지금. 그죠? 요 Z분의 R이 코사인 세타니까. 네. 요거는 Z분의 V 제곱이고, 요건 Z분의 V의 제곱이고, 곱하기 R. 네. 요거는 또 뭐가 될 거다, 요건 또 똑같이 I제곱의 Z의 사인 세타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다시 I제곱의 X가 되겠죠. 왜냐면 요게 뭐니까? X니까. 그럼 요 값은 Z분의 V의 제곱의 X가 된 겁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피상전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유효전. 그리고 이제 피상전력은, 이거 빠졌네. 피상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 VA입니다. 유효전력은 와트라고 표기를 하고요. 무효전력은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또는 우리가 요렇게 VAR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이. 네, 꼭 빠지네요. 요 개념 잡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세 개가 단위가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세 개는 다 뭐한 거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다 같은 뭐다? 전력이 전력. 근데 전력의 크기가 뭐 하겠어? 당연히 한전에서 오는 전력이 뭐 한 거예요? 크죠? 크게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기를 받아 제품들이 써요. 그럼 제품들이 쓸 때 발생하는 전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전력. 그럼 그때 못 쓰고 날려버리는 전력을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1등급 제품들을 쓸 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등급 제품들을 쓰게 되면 100을 받았을 때 한 8, 90을 쓴다 이거죠. 100을 받았을 때. 그러면 실제로 한 8, 90의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등급, 3등급 제품을 쓰면 효율이 60%, 50%짜리 제품을 쓰면 8, 90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20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무효를 날려버리는 전기가 많죠. 그러면은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봤자 못 쓰고 날려버리는 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에서 화력발전하고 풍력발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 만든 전기를 각 지역으로 보내줬는데 각 집집들이 쓰는 전기가 다 무효율이 큰 거예요. 그럼 뭐 하다? 나라에서는 1000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전기는 500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500은 날려버린 전기인 거예요, 그냥.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제품 써라 이겁니다. 1등급 제품을 쓰게 되면 그만큼 날려버린 전기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딱 전기를 뭐 한 것만 낸다, 돈을 쓴 것만 돈 내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을 쓰는데 50% 효율이 50%짜리 제품들로 내가 구성이 돼가지고 100을 써야 돼요. 그럼 200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00 받은 거 돈 안 낸다고요. 우리는 뭐만 낸다? 100만 돈 내는 거예요. 쓴 것만. 그럼 효율이 뭐 8, 90% 되는 거면은 한 100짜리 쓴다면 받는 게 110만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00을 썼을 때 그 쓴 걸 돈을 내요. 전기 쓴 거를.
그러면 실제로 나라는 이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 지원금을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효분이 없고 유효분이 높은 제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낸 전기를 무효로 날려버리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요걸 우리가 이제 전력이란 개념으로 공부하신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신 요걸 우리가 단상전력이라고 불러요. 이걸 단상전력.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이 삼상전력인데, 요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서 공부하실 부분은 삼상전력이라고 불러요. 그 바깥에 보시게, 건물 바깥에 보면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봇대가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압이 막 지나가요. 근데 요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통 같은 철제통이 이렇게 가보시면 보통은 3개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통 3개. 그럼 요 원통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변압기라고 해요. 변압기. 그럼 변압기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요걸로 오는 22,900V 굉장히 특고압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변압기 한 대가 공급하는 게 220V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단지들 가보시게 되면 변압기가 한 대씩만 있어요. 일반 조그만 주택단지들에 있는 전봇대를 보면은 변압기가 한 통씩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큰 도로가에 상가 건물이 막 써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부분에 전봇대들은 전부 다 원통이 3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3상인 거예요. 3상. 변압기 몇 대? 3대. 그럼 변압기 한 대가 220, 또 한 대가 220, 또 한 대가 220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이 몇 개라고요? 3상이라고 한다고요. 3상. 그거 우리가 3상이라고 부릅니다. 3상.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전부 다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전부 단상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단상. 근데 이제 3상에 대한 공부로 넘어갑니다. 자, 3상이라고 하게 되면 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3상은 전력만 공부하시면 돼요. 3상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3상 전력도 마찬가지로 무슨 전력이 있다? 비상 전력이 있고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3상에서의 피상 전력은 마찬가지로 PA라고 표기하고요. 유효 전력은 P,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표기를 해요. 표기법은. 자, 그런데 3상에서의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건 건물 바깥에 변압기가 몇 대 있었다고요? 3대가 있었다고요. 그럼 3대에서 한 상에서 3상이 건물로 들어오니까 이 건물에서 받는 건 상이 3개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3VI의 개념이 돼야 돼요. VI가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3개. 단상이 3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래 첨자로 P를 붙여야 됩니다. P. 이제 또 조금 어려운 기호 관계 나와요. V 밑에다가 이제 P를 붙입니다. P. 요걸 이제 페이스라고 해서 상이라고 부르는데 VPIP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VPIP라는 얘기는 뭐다? 상전압, 상전류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3상에서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압전류인데 전압전류예요. 전압전류. 그럼 이때 VP라고 하는 게 있고요. V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IP라고 하는 게 있고 I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VL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V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80V 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380V가 VP겠어요? VL이겠어요? 380V는 VL입니다. 380V는 VL. 이게 V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380이라고 하지 뭐 상전압이 얼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3상 380V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격 전압이 있는 뜻이고요. 여기 요 V란 기호가 뭐다? 그냥 V란 기호가 전격 전압입니다. 그럼 요게 L과 V는 같은 거라고요. 그럼 요것도 IL과 뭐가 같은 거다? I가 같은 거예요. 근데 VP는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3상 380V 했을 때 VP는 얼마냐면 220이에요. 우리 한상이 얼마니까? 220이니까. 일반 주택 들어오는 거 220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220을 몇 개 한다고요? 3개 했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380이에요. 네. 그럼 3개를 겹였을 때 660이 나오는 게 아니라 380이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또는 우리가 그걸 전격전압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전류도 뭐가 있다? 상전류가 있고 선간전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실 용어는 상전압, 상전류가 있고 선간전압, 선간전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간전압을 우리가 전격전압이라고 하고 선간전류를 전격전류라고도 합니다. 되겠죠, 그죠? 그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VP라고 IP가 뭐 한 거라고요?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압전류라고요. 한 대씩. 예. 근데 문제는 그 세 개를 뭐 해요? 그 들어오는 상 세 개를 결합을 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 세 개를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 그냥 조인을 해가지고 요렇게 결합하는 과정이 생기고 또 한 개의 결합 과정으로는 어떤 고리, 환을 설치하고 한 선을 조인시키고 한 선을 조인시키고 또 한 선을 요렇게 조인을 시킵니다. 근데 요 조인한 걸 갖다가 이제 환형결선이라고 하는데 요 환형결선을 이제 지금 국내나 뭐 다른 전기공학에 보면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와서 조인시키고 요렇게 조인시킨다고 해서 델타 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델타 결선과 환형 결선은 뭐 한 거다? 똑같은 결선이다. 근데 요 결선 우리가 이제 무슨 결선? Y 결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운데 점만 조인해가지고 한 결선을 Y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삼상 모터는 요렇게 상이 몇 개 공급되는 거니까 세 개가 공급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코일이 세 개가 존재를 해요. 공급되는 전선이. 그럼 요 세 개가 공급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타라고 해요. 삼상 모타. 그럼 삼상 모타가 공급될 때 요 세 선이 바로 뿌러치 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이렇게 흐르는 걸 Y결선이라고 한다고요. 요걸 Y결선. 그럼 여기 전류가 RST라고 세 선이 공급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서로 간에 막 돌죠. 요 상태로 Y결선으로 모터가 기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터 중심으로 이제 중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결선 만들어 놓은 게 중간에 델타 결선이 하나 생기고요. Y 델타 이제 모터 결선 방법은 뒤에 시퀀스에서 한번 공부하실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선이 되는 바람에 뭐가 생긴다고요? 선간전압과 선간전류라는 개념이 생기더라 이거죠. 개념 잡을 때. 자, 일단 그걸 잡은 상태에서 자, 피상전력은 다시 뭐라고요? 건물로 들어오는 전력이라고요. 건물로 들어오는 전력은 변압기 세대에서 공급한 전력이거든요. 그거는 한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걸 VPIP, 또 VPIP, 또 VPIP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공급되니까 3VPIP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다음에 이제 공부할 부분인데 요거는 같은 값으로 루트 3VLIL이 나옵니다. 루트 3VLIL. 그래서 요 VLIL을 우리가 또 다른 표기법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VI라고 표기한다고요. 왜 루트 3이 나오는지는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할 건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루트 3이 되는 과정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럼 유효전력은 뭐가 되겠어요? 유효전력은 당연히 3VPIP를 하고 나서 코사인 세타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도 뭐가 되고요? 루트 3V I만 쓸게요. 어차피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여기 VL도 씁니다.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하시면 돼요. 그럼 무효전력은 3VPIP 한 값에 사인 세타인 것이고 루트 3VI의 사인 세타인 거예요. 여기 이제 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판서로 제가 전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단상과 삼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서 또 단상 전력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